셀축에 있는 에페수스 고고학 박물관을 방문했다. 에페수스에서 발굴된 많은 유물들을 전시하기 위해 1929년에 지어졌는데 기대보다 규모가 크지는 않다. 초창기의 유물은 대형 박물관으로 옮겨졌고 그 이후에는 비엔나 박물관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고 하니 힘없는 국가의 서름이 느껴진다. 다행히 그 이후 발굴된 유물은 이곳에 잘 보관되고 있다. 소크라테스의 흉상과는 달리 아우렐리우스는 생각에 잠긴 듯 이마에 주름이 있고 황제가 입는 망토를 입었다. 여러 가지 부조의 프리즈들과 당시의 동전들, 건물 모형 등이 전시되어 있다. 유물을 보니 빨리 에페수스로 가야겠다는 마음이 더 커져 서둘러 에페수스로 향했다. 에페수스 유적지 입구엔 카페와 기념품 가게 그리고 레스토랑이 많이 들어서 있고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바뀌어 오래된 키 큰 소나무가 관광객들을 반기고 있다. 에페수스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 의해 기원전 9 내지 10세기에 건립된 식민도시로 로마의 기독교가 지배를 했을 당시 전성기를 이룬 곳이다. 한때 항구 도시로 번창했으나 토사 유입으로 항구가 매몰되어 도시 기능을 하지 못했고 전염병과 지진 탓에 사람들이 이곳을 떠나 결국 튀르키예의 불모지로 남게 되었다. 하지만 오스만 투르크가 이곳을 방치한 덕에 고대의 유적들은 없어지거나 훼손되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특히 로마 시대에는 정치와 종교, 상업의 중심지로 손꼽힐 정도의 큰 도시로 그 당시 인구가 30만 명 정도였던 것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대도시였던 것이면 분명하다. 에페수스는 세계 최대 고고학 발굴지로서 현재까지 15% 정도만 발굴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하니 한때 이 자리에 있었던 고대 로마 도시의 규모를 짐작하게 한다. 대극장에 앉아 웅장함과 위대함을 느끼며 먼 곳을 바라보니 아케이트가 줄지어 서 있고 대리석으로 포장된 거리가 곧고 넓게 남쪽으로 뻗어 있다. 에페수스 유적 중 하이라이트는 셀수스 도서관이다. 아름다운 잣대가 압도할 만큼 위엄이 있으며 우암까지 갖추어 마치 궁전으로 착각할 정도다. 무엇보다 도서관 보존 모습이 정말 잘 되고 있다는 점에서 놀랍고 보면 볼수록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우아한 도서관처럼 보였다. 셀수스는 부유하고 인기 있는 시민으로 집정관과 총독을 지낸 인물이었는데 개인 재산으로 도서관 건설 비용을 지불했다고 한다. 학문과 지식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던 건지 불가시하고 에페수스의 명예를 높이려 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고트족의 침략으로 12,000개의 양피지 장서가 모두 불태워 버렸다고 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울라가로 가는 표식이 도서관 밑으로 연결되는 곳에 있다. 이 당시에 성에 대한 인식은 지금과는 달리 무척 개방되어 있었던 듯 싶다. 당시 재벌이었던 푸블리스 안토니우스가 지은 오데이오는 극장 모양의 건물이었다. 연주회, 신앙송 행사와 의회 장소로 사용되었다. 사람들이 유독 많이 몰려있는 곳에 도착했다. 고대의 수세식 공용 화장실이다. 용변을 마치면 지하에 흐르는 물이 뒤처리를 하고 변기 앞에는 손을 씻는 물이 흐른다. 멋지 아치형 하드리아누스 신전의 티케 여신과 메두사 조각이 정교하다. 쿠레테스 거리는 셀수스 도서관에서 헤라클레스 문까지 이어지며 고급 대리석으로 포장된 거리로 에페수스의 가장 번화가였을 것이다. 대리석으로 뒤덮인 도로 양편에 서 있는 화려하고 정교한 대리석 건물들을 볼 때마다 감탄이 지어지며 소름이 돋는다. 사자의 머리가
아름다운 주거용 빌라로 지어진 건물이었는데 복원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그 당시 일상생활을 짐작하게 하는 프레스코화는 사실적이고 섬세하다. 집에 수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욕조가 설치된 흔적도 발견되었고 심지어는 냉수와 온수도 있던 흔적이 보인다. 오늘 우리는 화려하고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누린 2000년 전의 에페수스 사람과 함께 걷고 있었다.